제가 지난번에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능 국어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신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뭘 준비해야 수능 국어 시험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냐?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각각 어떻게 준비하면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학생 때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나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중학생 때는 국어 문법의 기초를 좀 잘 다져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겪기 때문에 문법이라든지 좀 생소하거나 좀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개념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을 재정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2학년 때부터는 학교 시험에 적용되는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시간에 물론 짧고 그 내용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추가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거나 인터넷에 강의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법 공부의 기초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법은 사실 고등학교에 가서 다시 배우기는 하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 수능 국어에 나오는 문법의 한 7, 80% 비중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배우고 있는 지금 학기에 배우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시험을 좀 볼 수 있을 정도, 뭐 중2 때부터는 시험을 보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법 부분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내신과 수능 국어 시험까지 충분히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문학의 개념어들을 좀 잘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문학 감상의 개념어를 특히나 잘 익혀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문학 작품을 읽어본 경험은 많겠죠? 시, 소설, 수필 이 세 가지 종류들의 다양한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텐데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상한 내용을 문제의 표현으로 바꾸는 그럼 예를 들면은 공감각적 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적 화자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올 때 그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일종의 약속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작품 내용은 이해하지만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문학 개념어들을 미리 정리해 놓으면 선지 혹은 문학과 관련된 국어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제에 나온 용어들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개념어를 정확하게 익혀놓는다. 아시죠? 수능 국어에는 한국 문학밖에 안 나온다는 거. 마지막입니다. 독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시기에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그 깊이를 미리 중학교 때 다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고 또 그러기에도 어렵죠. 하지만 편식하는 습관 말고 다양한 분야의 책들, 글들을 읽어가는 습관을 가진다면 수능 국어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과 학생들 뭐 수학이나 과학은 좋아하지만 사실은 뭐 철학이나 역사 같은 내용들 좀 싫어하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크게 문사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문학, 그리고 역사, 그리고 철학이죠. 자, 이때 문학은 좀 배제하더라도 철학이랑 역사라는 주제를 좀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중학교 때 기초라도 읽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과 역사는 또 굉장히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고 역사 속에서 결국 철학적 사유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해 간다면 훨씬 재밌게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수능 시험 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또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도 수학이나 과학을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 과학 같은 경우도 과학의 지식으로 대하면 좀 재미가 없지만 과학자라든지 과학의 역사, 그러니까 시기별로 발전해왔던 과학의 역사를 좀 공부하는 방식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쪽의 주제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글들을 읽어가는 그리고 조금 제시문보다는 좀 긴 호흡의 글을 읽어가는 책을 읽는 경험을 한다면
뭐 짧은 형태의 제시문이 나오는 수능 국어 정도는 독해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초등학생 시기에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독서의 습관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는 어떻게 읽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학습 만화가 중요하냐, 뭐 다독이 중요하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어떤 게 꼭 나쁜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 국어 시험과 같이 독해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면 저는 정독하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독은 뜻을 새겨 읽는 독해 방식인데요. 내가 이해했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기 말로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읽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표현해 보거나 적어도 자기 스스로 되뇌어 보는, 자기 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서 책을 읽는 독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습관이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독해도 어떻게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자신이 글을 읽어가는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때 글 읽기의 습관을 바로 세우는 것, 올바른 독서의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휘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보통 어휘하면 뭐 사자성어, 한자어 이런 거 떠올리실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나중에 가면은 수능 국어에는 옛날 우리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중학교에 가서도 이 어휘 문제는 계속 고질병이 되는데요. 그러면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단어장에 쓰고 외우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저는 영어 어휘를 공부할 때도 어원이나 어근을 공부하고 또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한자어를 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자어를 들었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정도는 이해하거나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바로 개념어, 우리나라 말의 개념적인 뜻을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들이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자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 또 저학년 시기라면 좀 놀이처럼 게다가 이 한자는 일종의 그림과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암기해야 된다기보다는 그것을 이렇게 샤워하듯이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새겨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당연히 기억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휘 부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듯 저 역시 독서를 통해서 그 문맥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냐. 자, 이 지점에서 사실 어휘를 늘려가는 독서법은 많은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 점검하는 독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이 모든 책,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같이 읽을 수는 없지만 어휘에 좀 도움이 되겠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아이가 이 책에 나오는 어휘 수준은 좀 아는 내용도 있지만 모르는 내용도 꽤 많은 것 같다 라는 책이 된다면 전체 분량을 다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 페이지 혹은 좀 길게는 한 장 정도를 학생과 같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그 어휘가 사실 뭐 엄청나게 많다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장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책 전체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금방 어휘에 대한 감각을 갖게 되고 또 꼭 필요한데 그 뜻을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검색을 해보는 등 사전을 찾는 습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휘를 꼭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뭐 깜지 쓰듯이 계속 써가면서 외운다든지 좀 이건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한자 개념어를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혹은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와 자기가 모르는데 지나쳤던 단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나가는 경험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독해의 기본 능력을 강화한다면 나중에 수능 국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 또 초등학생 때까지 시기별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각각의 시기에 맞게 맞는 팁을 가지고서 수능 국어를 공부해 가는 게 중요하다. 시기에 맞는 학습법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오늘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